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역사비평. 오늘의 주제는 나는 왜 건국자를 입니다. 그저께 8.15 광복절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있었습니다. 그 광복절 그 경축사를 둘러싼 도하신문의 논평이 어제 8월 16일자 여러 신문에 실렸는데요. 중앙일보, 매일경제, 동아일보 이 세 개가 저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중앙일보는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을 이야기하지 않았는 것은 건국에 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따지고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도 전 대통령도 공히 1948년을 건국으로 인식했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두 대통령의 연설에 관한 그 근거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제가 이 역사 비평에서 건국에 관한 기억을 소개하면서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도 8월 15일을 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이해하고 규정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영향을 미쳤는지 어쩌는지 저는 그와 같은 인식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확산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이 건국절 논란이 시작된 것이 2006년 제가, 그러니까 당시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 칼럼에서 우리도 건국자를 만들자고 주장한 데서 논란이 출발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경제도 비슷하게 올해는 건국 70주년인가 100주년인가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를 소개를 하면서 이 건국일을 둘러싼 논쟁은 2006년에 또 역시 저를 지칭하면서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인 서울대 이영훈 교수가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언론에 기고함으로써 논란이 시작되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도 똑같은 주장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동아일보의 한 칼럼은 건국 100주년도, 건국 70주년도 이제 그만두자. 정부 수립 7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면 족하다. 한반도 차원에서 북한을 포함한 보다 큰 네이션 빌딩 차원에서 건국 논쟁은 여기서 접어두고 미래의 과제로 미루자. 그러면서 일부 보수 인사들의 건국절 논란을 비판한다. 이와 같은 취지를 칼럼을 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시 제가 2006년에 쓴 칼럼 자체를 의식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점에서 영예스럽든 불명예스럽든 간에 지금 건국일을 둘러싼 건국절 제정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온 사람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언급하고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저의 이름이 여지없이 또 언급되고 비판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을 해왔습니다만은 더 이상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저의 입장을 당초 2006년도에 제가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그 배경 생각과 그 이후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저의 생각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5년경인가요? 미국을 여행을 하면서 보스턴에서 마침 미국 독립기념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무슨 날인지도 몰랐는데 어떤 미국인이 어떤 하버드 대학의 어떤 교수가 오늘 밤에 보스턴 하버드 옆에 있는 찰스 강에 가보세요 해서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날 저녁에 할 일이 없어서 그 놀러를 나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고요. 흑인, 백인, 히스패닉, 황인종, 온갖 형형색색의 머리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의 독립기념을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강 한복판에는 넓은 배에 보스턴의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있었고,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그 축제에서 유명한 그 아나운서가 나와서 그 축제를 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연주가 끝나고 드디어 유명인사의 연설이 끝난 다음 불꽃놀이가 시작됐는데요. 무려 1시간 이상 진행되는 그 불꽃놀이에 그 환호하는 미국 시민들을 보면서 저는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면서 스스로 거기에 몰입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들기를, 왜 우리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자국의 건국, 독립을 축하하지 않는가, 코리안 인디펜던스 데이는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마침 동아일보에 그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고 있을 때인데, 그 광복절 2달 전에 2006년 6월경인가요? 우리도 우리의 독립과 건국을 좀 기념하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칼럼을 썼는데요. 그 칼럼의 내용을 제가 지금 읽어보면은, 당시 저는 광복절을 해방절로 알고 있었다. 그런 내용으로 그 칼럼을 썼다는 것을 그 읽어본 사람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광복이라 하면은 뭔가 캄캄한 밤에 햇빛이, 광명한 빛이 돌아온 그, 이미지네이션으로 그러한 그, 어떤 그, 생각으로 광복절을 이해했고, 당연히 해방절로 인식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인들이 다 그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광복절을 맞아서 대통령은 해방의 기쁨을 이야기를 했고, 우리를 지배한 일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그 다음에 또 그날은 또 분단의 출발일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루지 못한 민족 통일을 서원을 하고, 기원을 하고, 북한의 정치 집단에 대해서 뭔가 통일을 위한 제안을 하는 이런 것이 연례 행사로서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다, 건국을 했다는 기억은 제가 그 당시 기억하는 한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는 광복절을 해방절로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저는 독립, 건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우리는 독립과 건국을 중시하지 않는가, 기념하지 않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칼럼을 제가 어제 다시 읽어보니까 당시 제가 한 학생과 대학생과 나눈 대화가 시작됩니다. 제헌절과 광복절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광복절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는 제헌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의 전제에는 광복절은 해방절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칼럼 다음에서 솔직히 따지면 해방은 우리 힘으로 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3년 동안 미군정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 미군정의 지배마저 우리가 그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한 의미의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은 48년 8월 15일인데 이날을 우리가 그 건국 사건을 잊고 있다. 해방절로만 알고 있다. 그래서 이 광복절의 그 말을, 그 해방절로서의 광복절이라는 말을 해방보다는 건국, 독립이 더 중요하니까 건국절로 바꾸자.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주장을 했던 건데, 뭐 이 칼럼 자체가 어떤 뭐 소란을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당시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이 광복절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산정을 한 것이 2007년 9월 달의 일입니다. 당시 정가빈 의원 등 몇 사람이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명칭 변경하자. 이렇게 이제 법률안을 제기를 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 법률안을 제정을 할 때 여러 사회단체들이 많이 거기에 관여를 했고 또 운동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상의를 받은 바도 없고 또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받았더라도 저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칼럼을 쓰고 나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새롭게 내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신중을 기하면서 역사가로서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실제 사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추적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한 나머지 제가 연구비를 신청했습니다. 연구비를 연구기관에 신청해서 연구비를 취득한 다음에 2007년 하반기부터인가요? 연구조교와 둘이서 작업을 했는데, 연구조교에게는 45년부터 2007년 당시까지 무려 한 60년간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등 주요 언론에 나타나 있는 건국용어, 광복용어, 정부수립용어, 이것들이 어떠한 용어로 쓰이는지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다 이 신문들이 다 당시 인터넷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그런 디지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 이렇게 기사를 스크랩 하는데 한 300원, 500원만 하면은 아주 값싸게 옛날 신문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두터운 분량의 건국, 정부 수립, 광복, 기타 관련 기사, 그리고 국회의 국경일 제정에 관한 법을 둘러싼 속기록,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검토를 한 결과, 저는 2006년 칼럼을 쓸 때 저의 인식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복절, 1949년 국회를 통과한 그 4대 국경일의 하나로 제정된 광복절 자체가 코리안 인디펜던스 데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949년 6월 달에 정부는 제1회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4대 국경일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서 국회의 법사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2달 뒤인 1949년 8월 15일은 제1회 독립기념일로 성대하게 기념되었다는 것을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달 뒤에 1949년 9월 달에 국회에서 이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다른 것은 3.1절이고 개천절인데 왜 독립기념일이냐. 그래서 이거 익숙하게 쓰여왔던 말로 광복절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했고, 또 헌법 공포기념일을 둘러싸고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거 국경일을 꼭 만들 필요가 있느냐, 독립기념일이 있는데 헌법 공포기념일을 꼭 한 달 사이에 있는 걸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그 주장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헌법 공포기념일도 제헌절로 명칭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광복절이 생겨났는데, 이 광복이라는 한자 문명권에서 오랫동안 쓰여온 이 말은 그 목적어가 생략될 경우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용어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이 왜군의 침입을 맞아서 어주까지 피난 갔다가 다시 한성으로 돌아오면서 광복사직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광복이란 건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쓰여왔던 말입니다. 1905년에 우리가 대한제국이 일본의 외교권을 박탈당했어요. 그때 전국의 수많은 유생들이 고종 황제에게 그 조약을 파기를 하고 광복 주권하세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주권을 영광스럽게 되찾아라, 사직을 영광스럽게 되찾았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광복이란 말은 독립과 조국을 영광스럽게 되찾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뒤에 목적어가 생략되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캄캄한 어두움을 뚫고 빛이 돌아왔다 하는 식으로 한자를 조금 안다고 하는 어린애들부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광복은 해방과 혼동되기 딱 쉬운 그러한 용어로 짜여진 어떤 추상적인 애매모호한 말투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후 혼란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벌써 50년대 중후반이 되면은 1945년 8월 15일을 그 광복절로의 그 기점으로 잡는 그러한 해법이, 그러니까 45년 8월 15일에 광복절을 기산하는 그러한 국민적 기억이 널리 성립해 와서 이후 지금까지 관철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48년 8월 15일은 독립기념일이다라는 그 당초의 원 기억이, 원 사건에 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결국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한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칼럼에서 제가 두고두고 지적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한국인들에게 자유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보다 어떤 심각한 본질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인들은 그의 독립을, 건국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그의 익숙한 어떤 종족적 민족주의 또는 반일 종족주의에 기원하는 그와 같은 집단적 감정에서 1948년 8월 15일 해방사건만 중시하는 이와 같은 어떤 현상이 하나의 집단적 기억으로, 국민적 기억으로 형성되어서 쭉 내려왔던 것이죠.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부터 중요한 역사적 과제는 광복절의 주년을 바로잡는 것이다. 현행 4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그 때를 기점으로 해서 광복절을 헤아려야 되는데 오랫동안 잘못 헤아려져 왔고,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법률 위반이다. 정부도 국민도 실수를 범해온 것이니까 광복절 주년을 바로잡을 일이다 하는 것이 그 뒤에 제 생각이 그렇게 바뀌고, 따라서 2006년도에 제가 성급하게 건국절을 제기한 것은 한 연구자의 입장에서 냉혹하게 비판한다면은 건국절의 의미, 광복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쓴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하고 2011년에 이주영 선생이 엮은 대한민국은 왜 건국을 기념하지 않는가라는 그 책에 제가 건국 기억의 60년의 발자취라는 논문으로, 상당히 장문의 논문으로, 책의 한 3분의 1쯤 되는 논문으로 제가 쓴 작성한 연구 보고서를 그렇게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생각해서 지인을 통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전달해가지고 이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꼭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당시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이 막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건국 60주년과 관련해서 이 광복절 주년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아는 후배 비서관을 통해서 보고서를 전달을 하고 대통령께서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 뒤에 아무런 반응을 못 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13년에 나온 제 대한민국 역사라는 이 책에서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저의 신문 칼럼을 바로잡기도 할 겸, 그리고 저의 실수라기보다는 국민 모두가 범해왔던 실수이기도 하죠. 그것을 이제 좀 제대로 교정하자는 취지에서 광복절의 재정과 혼란이라는 하나의 절을 두어가지고 제가 방금 소개드린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 대전제에는 지금이라도 광복절의 주년을 바로잡자.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아마 원래도 그랬을 텐데요. 대한민국 독립에 직접 관여한 미국을 위시한 우방국으로부터 축전이 날라옵니다. 그 축전에 보면은 광복절을 가지고 뭐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Korean Independence Day.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Korean Independence Day, 제가 미국 보스턴의 찰스 강변에서 본 그 아메리칸 인디펜던스 데이가 한국에도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Korean Independence Day가 다름 아닌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그 광복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주년을 바로잡음으로써 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어떤 성립에 관한 역사와 그 역사적 의미를 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통해 가지고 그런 주장을 했는데도 그 주장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안 보였어요. 소위 자유우파 진영에 유력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계속 광복을 해방의 의미로 지금까지 써오고 있습니다. 써왔습니다. 유일하게 저와 의견을 같이 한 분들은 또는 저보다 먼저 또 이 문제를 알기 시작한 분이 이승만 포럼의 사무총장인 김효선 씨입니다. 그리고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의 양동완 명예교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양동완 명예교수님과 이 김효선 그 사무총장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 행안부에다가 광복절 주년을 바로 잡아주세요라고 행정소원을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에요. 1949년, 1950년, 51년을 가지고 제1회 독립기념일이라든가 또 50년을 제2회 광복절이라든가 51년을 제3회 광복절로 그렇게 칭한 것은 당시 정부의 잘못이다. 이런 대답이 왔다고 그럽니다. 초대 정부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지금 그 기초에서 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대답을 부끄러움 없이 할 정도로 이미 광복절이 45년 8월 15일부터라는 그와 같은 이해는 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굳어졌고요. 따라서 이 문제는 언젠가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문제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지난 박근혜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나름대로 기대를 했지만은 전혀 어긋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 역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알지 못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드리기까지도 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1945년을 광복으로 그냥 알고 있는 연설을 내내 광복절마다 되풀이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이죠. 정치 엘리트나 언론인들이나 공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동아일보에 그 칼럼을 쓴 저 송평현이라는 사람, 중앙일보 기자 그 기사를 쓴 서모 기자, 다들 그 자국의 자기 신문사에 저 60년 전 선배들이 어떤 기사를 쓰는지를 좀 읽고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혼자 조금 아는 것 같고 이렇게 함부로 이 소리 저 소리 할 게 아니라 관련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 성과를 생산하고 있는지도 좀 읽고, 그리고 자기 언론사의 선배들이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를 좀 조사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좀 신중하게 글을 쓰고,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공개적으로 잘못되었다, 글을 통해서 밝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어떤 학문하는 자세를 좀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역사 비평을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맞이해서 정부가 건국 70주년의 주년을 바로잡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하고 또 함께 국민들과 함께 이를 축하하는 그와 같은 행사를 벌여야 된다고 주장을 쭉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 건국에 관한 문제로서는 어떤 제 역사 비평이 마지막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간에 제가 이 지금 7회에 걸친 이 비평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흔히들 건국과 정부 수립은 별개의 것이다. 48년은 어디까지나 정부 수립이다. 건국은 1919년에 임시정부가 건국을 했고, 심지어는 4,000년 전에 단군 왕금이 건국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그 언어 생활에서나 또는 국제 어떤 정치학의 실정법적인 논리에서
건국과 정부 수립은 같은 뜻으로서 동어 반복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1948년 그 식전에서 정부 수립이란 용어를 쓴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정확한 어떤 용어 선택이었고 그것은 우리 한국인들의 일국적 역사적 어떤 그 함의에 있어서는 건국 사건의 다름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혼란의 진원이 되어온 이 재헌 헌법에 있어서 역사 서술,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서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해서 이제 민주국가를 재건한다고 했을 때 그 건국의 주체들이 헌법에서 밝히고자 했던 것은 대한민국 이 나라의 역사적 기원과 그 정통성을 밝히는 수준의 서술이다 하는 것입니다. 서술이다. 그것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법실정적인 국제정치학적 사건으로서 건국과는 그 수준이 혼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호를 사용했다.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어서 대한이라는 국호를 이어받았다. 또는 민국이라는 연호를 썼다. 다 이런 것은 나라의 정통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밝히기 위한 건국의 주체들의 그와 같은 그 의도에서 기초한 것입니다. 그것과 역사적 사건으로서 건국은 차원이 분리되어야 된다.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조선왕조의 건립 주체들은 용비어천가를 지었습니다. 그 용비어천가 수준의 역사적 정통성, 그걸 대한민국의 건국의 주체들이 우리의 건국은 어디서 기원하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3.1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어떤 그 역사적 정통성, 우리 힘으로 이 나라를 세웠을진데 우리의 노력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거를 밝히기 위한 어떤 역사적 서술이었다. 이거를 혼돈해서 49년에 나라가 실정적으로 건립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국경일 배치는 3.1절과 광복절이 가장 중요한 날이죠. 지난 100년간 3.1절을 우리가 절대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3.1절은 한국인들이 근대민족으로 근대인간으로 탄생한 날이었고 자유와 독립을 선포한 날입니다. 자유와 독립의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 시작한 날이죠. 3.1절. 그 의미가 큽니다. 3.1절은 3.1절대로 그 의미가 큰 가운데 그 3.1절에서 시작한 어떤 자유와 독립의 새로운 공화국 건설이 광복절을 통해서 광복절 29년 뒤 8월 15일 오늘 우리가 광복절로 기념하는 그날에 그 성취되었다 하는 이러한 국경일의 기본 구조를 제가 분명히 밝히고, 개천절은 우리 한국 민족이 시원하는 신화입니다. 신화는 신화대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신화와 역사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건 나중에 10월 3일 개천절 때 제가 다시 한번 역사 비평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따라서 신화는 신화대로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니까 이 개천절에 지금부터 4,300 몇 년 전에 당군왕금이 건국했다. 그걸 역사적 사건화 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 수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웃지 못할 하나의 소극이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차후에 어떤 국경일을 재편할 일이 있을 때 지금은 홀대받고 있는 이 제헌절을 차라리 저는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헌절이 바로 독립절이에요. 독립기념일입니다. 당시 제헌절 만들 때도 국회 속기록을 보면은 많은 의원들이 아니 지금 광복절 독립기념일을 만드는데 그 뜻이 제헌절하고 같지 않느냐, 왜 중복으로 제정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제헌절을 만든 걸 보면은 당시 정부나 국회가 얼마나 한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미숙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 건국의 선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흥분된 심정에서 제헌과 독립을 한 달 사이에 거듭 경축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형식 논리적으로 통하지 않는 일이에요. 제헌절이 있기 때문에 고막 광복절이 서서 해방절로 되고 말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헌절과 광복절을 묶어가지고 저는 당초 원한 대로 독립기념일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광복절의 주년을 바로잡을 일이 시급한 일이요. 어느 정도 주년이 바로잡힌 다음에는 재헌절과 광복절을 통합해서 독립기념일로 명칭 변경합니다. 독립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넓고 크고 광명정대하고 진취적이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독립의 문제를, 개인이나 국가나 독립의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날로 폭죽을 쏘아 올리고 함께 경축하는 그날로 국경일을 함께 즐기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지난 7회에 걸친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둘러싼 논의는 일단 여기서 마감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자유롭게 저의 이영훈의 역사 비평의 소재를 선택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몸과